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된 김포 편입을 두고 눈치 작전이 민주당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김포에 이어 부산까지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을 보니 경향신문이었던가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찬반 이야기를 못 밝히고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 지금 굉장히 맞는 말 하셨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말. 배고프면 밥 먹는다. 김포 편입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신중하고 진중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당원들이 그리고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궁금증은 아니 그래서 뭐 찬성을 한다는 건지 반대를 한다는 건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지적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은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냥 고춧가루만 뿌리고 있어요. 천공설이라든지 성공설이라든지. 또 뭐 일요일 날 이루어진다는 뭐 다른 그 지상파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색칠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고 아예 대놓고 뭐 우리는 반대니까 토론을 하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포 시민 전체가 주민투표에서 60%, 70% 혹은 100% 찬성을 하고 서울 시민들이 찬성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실제로 되었을 때 뭐가 이익이고 뭐가 손해인지라는 정보를 올려놓고 판단하게 하자. 지금은 그냥 행정부도 없고 행안부도 없고 국토부도 없고 그냥 뜬금없이 쑥 나온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전체 했을 때에 서울시는 어떻게 되고 김포시는 어떻게 되고 하면 사실은 판가름이 되고 민주당도 손해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다. 정조위에서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다만 김두관 의원의 말씀이 맞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분권형 행정체제, 자치 분권을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본 노선은 반대이지만 김포 시민들이 경기 북도로 편입되지 않고 서울시로 편입하고 싶다 하는 것은 한번 열어놓고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뜬금없다 이런 식의 반응만 혹은 김동연 지사마저도 시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만 비껴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명길 의원님. 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거 반대했다가 김포의 현역 두석, 민주당 두석이 총선에서 날아갈 것을 눈치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포함 지도부가 반대다라고 얘기는 못하면서 김영주 의원님 표현대로 고춧가루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낙연 총리께서 뭐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딱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지방 분권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추구를 해오고 그걸 계승한 정당이면은 이런 사안에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번 총선거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평가받자. 나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일 텐데 더군다나 뭐 김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그러려면은 뭐 조경태, 뭐 김기현 여기와 출마해라. 이것도 본질을 비껴가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아젠다를 던지는 방식이 잘 됐느냐 하는 건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김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김포 문제 꺼내놓고 뭐 하남도 할 수 있다. 구리도 할 수 있다. 고향도 왜 빼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살살 그 얘기를 펼쳐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국제적인 도시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은 이미 2,500만 그 메가시티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2,500만 규모고 뭐 예를 들면 도쿄도처럼 이렇게 3,500만, 3,600만 되는 데도 있지만 이미 생활권으로 교통 인프라로는 묶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왜 행정 통합을 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걸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를 해나가는 게 온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두루뭉술 운만 띄우지 말고 명확한 청사진을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의견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수도권 통합에는 강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었으니까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경기 성남, 광주, 하남 통합 후보지로 선정할 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면 반대. 2017년 남경필 당시 경기지사가 광역 서울도를 구상했을 때도 전국이 양분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었는데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둔 김포 편입에는 이 대표가 명확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 윤건영 의원 등이 비판을 했습니다. 윤건영, 어정쩡하게 눈치 볼 일 아니다. 신속하게 입장 정리하라. 김두관, 지방자치 시작한 김대중, 균형 발전의 길 연 노무현의 정신, 계승한 정당 맞냐?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게 윤건영, 김두관 의원이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수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신속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빨리 민주당이 찬성이냐 반대를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문에 우문으로 답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문에 현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입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입장을 밝혔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 문제를 먼저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지하철 5호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예타 면제까지 지금 어쨌든 법률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하철 9호선 연결 문제도 함께 또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일단 이 문제가 김포가 서울시 편입 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인 교통 문제 해결에 민주당은 그것이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밝히고 있는 문제가 지방의 거점 도시, 다시 말해서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충청에 추진되던 이 메가시티 문제를 빨리 왜 중단했냐 이 문제를.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중단하고 그리고 서울 메가시티 지금 최명길 의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걸 하자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문제 해결하고 어떤 지방 거점 도시 추진하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서울이 글로벌 국제 도시 경쟁력을 갖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 대원칙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장을 이야기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 교통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예타 면제를 포함한 많은 것들을 함께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홀에 띄운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편입될지도 모른다라는 지역으로 언급된 지역들이 김포, 고양, 구리, 하남, 광명, 부천이잖아요. 네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언급한 김포 같은 경우는 두 석 다 모두 다 민주당 소속이고 부천, 광명, 하남, 구리, 고양과 맞닿아 있는 서울 외곽의 지역들이 모두 다 민주당 현역입니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편입할 수 있다라고 거론되는 지역들이 서울을 다 감싸게 되는 네. 모양새가 되면 지금 벌써부터 김포에서 여론이 막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김포에는 홍철호 전 의원 등이 지금 있는데 이게 자칫 총선으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가시티가 아니라 메가 이슈가 좀 돼버린다는 거죠.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다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계신 분들 나도 서울특별시민 하면 좋겠고 부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장동을 처음 터뜨린 게 국민의힘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씨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야당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처음 불씨를 갖다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분도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분도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동연 지사거든요. 이만한 그 빵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반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말은 하겠다. 다시 말해서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경기도 지사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대권 주자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분도 이야기를 꺼냈던 것으로 전 생각이 되는데 김포는 정말로 어정쩡해진다고요. 왜냐하면 김포는 뭘 감싸지고 있냐면 서울하고 붙어 있고 인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도로 갈지 북도로 갈지 또 북도로 가려면 또 강하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봐서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서울이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도시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제일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뭐 정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대선 주자라고 다음 대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우리나라를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가 찬반 의견을 못 밝히고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기저에 총선이 가까웠다라는 걸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김포에 있는 2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앞서 최명길 의원께서 본질을 비껴난 이야기를 했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자신이 있으면 김기현, 조경태가 김포에 출마하라.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선 아니 김기현, 조경태 김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다선 지역구 바꾸라고 하는데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 홍철호 의원은 어떡합니까? 홍철호 의원은 뭐 김포를 하나 더 가불병으로 만들든가.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김포에 서울 편입 주장을 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조경태 특위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김포가 명품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자세로 김포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전 반대했다라고 얼핏 생각했는데 반대가 아니에요. 특히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김포가 명품 도시가 된다면 모든 길이 열려 있다라고 했고 박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조경태 출마하라 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 의원님. 이 총선 네. 가까워서 그런 거죠? 물론이죠. 그 선거라는 게 뭐 다 봐서 알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가 된 이후에 지금 9번의 선거가 지나가고 네. 이제 10번째 선거를 관찰하기 있는데 총선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 바꾸는 거 그리고 개발 이슈를 제기하는 거 이거는 늘 어느 총선에나 있는 것인데 이번에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아 이건 자기들의 선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이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인데 뭐 아까 말씀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이 둘러싸인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도시의 예. 국회의원 선거구가 대략 14개인데 전부 민주당이거든요. 아니 뭐 심상정 의원도 있지만 예, 고향의 심상정. 예,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하여튼 14군데.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최 의원님. 상당히 만약에 이 유리해진다고 지역에서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의석이 한 몇 석 정도 나오면 아 이거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뭐 절반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김영주 의원님 선거공학적으로.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부천 강명은 어려울 것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천 광명은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봤을 때 예. 솔직히 구리 하나, 구리, 김포 둘, 김포 둘, 고양 반, 고양 반, 하남 반 하남 반. 그런 정도. 그럼 절반이네요. 네, 절반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자 이거 뭐 일단 섣부른 추측입니다 다. 섣부른 추측. 이미 김포 2개는 민주당이 날라갔다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자, 이 잠시만요. 불이 다 우리 아까 저기 박상혁, 김주영 의원 들으면 또 기겁할 네. 내신다. 날아갔다고 아니 보시는 그게 뭐, 아니라 예.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도 치열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그렇게 상정을 해놓고 민주당도 고민하라.
그렇게 뺏긴 거예요. 이미 아젠다를 뺏겼고 민심을 뺏긴 거예요. 이슈를 뺏겼다. 불이 번지고 있는데 남쪽까지는 내려오기는 힘들다. 사실 단체장도 지금 그런데 저쪽 단체장은 다 국민의힘이거든요. 벌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단체장 연합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김포는 시장이 국민의힘이긴 한데 네. 광명시장은 민주당 인사. 그러니까 남쪽을 빼라니까. 아 남쪽 빼고. 예, 부천 광명은 힘들다고 보고 네. 실제로 오히려 불이 붙을 수 있는 데가 의정부 양주예요. 의정부 양주. 예. 그리고 실제로 과천도 빠져 있잖아요. 네. 예. 어왕 과천도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구리 하남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쪽은 강원도세가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철규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 출신 분들이 건성동 이철규가 오면 당선될 수. 역시 이제 윤호중 의원한테는 되게 미안한. 서울시장 캠프 홍보본부장을 한 그 저력이 나오네요 여기서 예. 김영주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길목이 저쪽에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고향은 특례시입니다. 109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라서 셈법이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그 시민들 인터뷰를 보면 반갈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참조해 보면 최소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정도로 반박을 잘 못 해내면 반은 넘어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우리 저 김영주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도 좀 김포로 얘기하면 김주영 의원이나 박상혁 의원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질러버리면 어떡합니까?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가능한 얘기죠. 지금 그 돌직구 지역에 자산이라. 계신 저 의원들 얼마나 지금 가슴이 덜컹덜컹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맞아요. 민주당도 김대중 노무현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하는 기본 철학적 기반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네. 총선의 이제 셈법을 따지지 않겠습니까? 철학적으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슈를 꺼낸 것이 총선이듯이 민주당도 여기에 현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차분하게 논의될 때가 있고 정리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광주 메가시티도 언급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인데 부산은 김해와 양산, 광주는 나주 등 인접도시와 묶어서 메가시티 방안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